네, 다양한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김성환의 뉴스 소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팽팽했던 공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날은 이제 오세훈, 박영선, 네. 오세훈 두 후보 간의 토론이었고, 그리고 이건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한 거고. 네, 맞습니다. 어제 KBS와 MBC가 방송을 했던 토론은 선관위 토론위원회 여기에서 주관한 토론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생당이 껴서 3자 토론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3자 토론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보통 직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토론 초청 대상이 됩니다. 직전 선거라고 하면 2018년 선거. 예, 그렇죠.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민생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당인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뭐 여러 정당이 통합해서 만든 당이에요. 네. 작년 2월에 만들어진 당인데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3% 이상 득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3자로 참석할 수가 있게 되겠던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TV 토론이니까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도 있고 공약도 살펴볼 수도 있고 태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으세요? 네. TV 토론을 보시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네, 후보 간 네.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TV 토론 처음에 했을 때 미디어 선거가 일종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선거를 할 때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쏟아붓잖아요. 네. 뭐 거의 조 단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예. 우리도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해서 TV 토론을 했는데 초기에는 TV 토론을 보면 뭔가 후보를 내가 저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갈수록 TV 토론의 기술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전 투표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TV 토론을 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잘 토론을 하는지는 지켜보지만 다른 후보가 우리 후보를 공격해서 내 후보가 실망을 준다고 하는 생각들은 별로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확증 편향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유권자들께서 판단할 몫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 간의 1번 공약, 가장 대표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회에서 좀 드러났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드러났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후보별로 공약 하나쯤 정도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박영선 후보는 시민 1인당 재난 위로금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 예. 근데 이거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네. 이거 진짜 확 와닿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해서 1인 가구 안심 특별 대책본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어떤 기구냐면 최근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역별 경비원, CCTV를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여심을 또 공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됐고요.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자영업자들에게 월 150만 원씩 네.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그 재원은 공무원급여 20%를 삭감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홍보에 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네거티브 관련해서는 언론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막말하는 것하고 네거티브는 조금 구분하긴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네거티브가 필요한 측면, 그러니까 필요 악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디 부산이건 서울이건 네거티브 뭐 검증 이 공방은 지금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관련된 저희가 인서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서울시 시장 오세훈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국장 정결한 서류고요. 여기에도 역시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직인이 찍히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강제 수용된 땅이라는 겁니다.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게 지금 이 내곡동 땅 의혹이거든요. 네. 네. 근데 토론회를 2번이나 봤지만 이게 명쾌하게 그냥 다 끝나거나 정리되거나 어디가 뭐 확실하게 결정되거나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서울시 공문을 들고 이건 시장한테 보고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 직인 찍힌 공문을 보여주잖아요. 네. 상대 후보는 시장 직인은 다 찍는 거다. 국장 연결 사안이다. 네. 똑같은 공문을 그러니까 같은 공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 공문을 들고도 그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첨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투기냐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관점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과연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과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네. 이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거를 또 가름짓는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조금 상황이 그런데요. 어제는 그 박영선 후보가 이 내곡동 땅 사진 보여주면서 오 후보 처가 땅 이상득 전 의원 사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땅이 이렇게 다 같은 지역에 몰려 있다 내곡동에. 이 볼수록 이상하다. 결국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이 붙어 있는 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네. 이렇게 하는 공세를 또 새롭게 덧붙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사실 확인 여부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두 후보 간의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발언 수사를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참아주시고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성이 오가긴 했네요. 네, 중간에.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후보 토론 간에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나 당신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이거 협박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후보자 간 토론에서 이렇게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후보자 간에 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고소고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게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이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 거짓말 시장과 거짓말 도사 프레임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인물 검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부분은 거짓말 시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마타도어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후보를 향한 오세훈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딱히 네거티브 공세를 하질 않았어요. 그 전에는 도쿄 아파트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또 상당히 많은 공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오 후보가 사실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제 여러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당별 적극 지지층을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조금 앞서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강고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정치 혐오가 확산하면서 중도층 투표율이 이런 상황에서 낮아진다면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적으로 같이 맞대응을 하면 이게 진짜 진흙탕 선거가 되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네. 조직세가 강한 민주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맞대응을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세가 지금 오세훈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여론조사 전반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세한 후보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판세를 굳히면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일종의 선거의 ABC거든요. 네. 그런 기본적인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네거티브 하지 말자, 뭐 정책 검증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의혹이 불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권자가 판단해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공당에서 여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이것들을 제시해서 좀 유권자에게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 기간 동안에 잘 확인을 안 하고 설사 내 후보한테 불리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후보 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한다 그러면 언론의 검증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언론이 그 책무이기도 하고요. 네, 언론의 검증 노력이 그렇게 많은가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 후보가 지금 그동안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예. 지난 16일 SNS에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 이걸 밝혔어요. 근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가일이기 때문에 계속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2000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내곡동 땅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네.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어요. 무려 45분 동안 내곡동 땅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존재를 몰랐다는 표현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는 제 의식 속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예. 선거를 하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352님, 1927님 토론 뭐하러 하나요? 정책 대결보단 흠집내기만 있었다고 봅니다. 박경란님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